안녕하세요. 요셉의 지혜로운 식량 정책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그 후로 기근이 더욱 심해져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다는 단어는 기운이 없어지다, 실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땅이 오랫동안 계속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그 힘을 완전히 잃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기운이 없어지며 실신할 정도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5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의 눈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돈이 다 떨어지다는 단어는 완전히 끝나다, 다 써버리다 이런 뜻으로 더 이상 교육할 돈이 없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대 떨어졌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중간에서 그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기근은 계속 진행 중인데 돈이 다하여서 곡식 구매는 중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16절,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축들을 가져오너라. 너희 돈이 다 떨어졌다면 대신에 너희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요셉의 이런 식량 정책은 이집트의 경제를 왕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했을 경우 이집트의 가축들은 잡혀 먹히게 되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고 기근이 끝난 후에는 농업에 절대 필요한 가축의 노동력을 얻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실의 이익도 도모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18절, 그 해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돈이 다 떨어졌고 저희 가축들이 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주께 드릴 것은 저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몸과 땅밖에 할 때 몸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몸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몸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라는 긴박감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19절,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와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며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처럼 아끼던 토지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한계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죽는 것,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요셉의 선처가 없을 경우 발생할 극단적 상황입니다. 20절,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기근이 워낙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기근이 워낙 심해서를 원문을 직역하면 그 기근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한글로는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기근이 주어가 되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기근과 이집트인들 간에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결국 기근이 이집트인을 굴복시키고 말았음을 의인법을 사용해서 실감나게 잘 보여줍니다.
7년 대기근과 요셉의 현명한 정책의 결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일부 귀족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집트의 토지는 과거에 비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재분배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백성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토지 개혁에 이어 일대 거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셉이 7년 대풍년 때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축한 성 근처로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백성들의 이동 거리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요셉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탁월한 정치가요, 행정가였던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재정일치 사회였고 이들은 종교적인 동시에 이집트의 고관으로서 바로로부터 후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은 왕실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제사장 계층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들이 일반 서민들의 거주지에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유한 여호와 신앙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양에 있어서 기근과 같은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시 제사장들은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받던 것은 곡물이었을 것이므로 기근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따라서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근은 계속 심각해졌지만 기록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축적된 많은 식량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도리어 국가의 재정은 탄탄해지고 요셉의 권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요셉은 모두의 은인이 되어갔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기근을 잘 다스린 것만이 아니라 이집트란 나라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집트나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이집트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집트와 온 땅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연단받으며 믿음의 길을 갔더니 그의 가족뿐 아니라 이집트와 온 땅이 살아났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이 구원받습니다. 성도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